경목요결이 어떤 책인가 일단 우리가 그 감을 한번 가져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5페이지 맨 밑에 단락에 보면 경목요결은 선조 17년에 율곡이이 선생, 너무나 유명한 선생님입니다. 율곡이이 선생이 해주 석담에서 강학하면서 해주 원래 이제 율곡 선생의 처가가 해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주에 가가지고 잠깐 거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지은 책입니다. 해주 석담에서 강학하면서 제자들을 교회라는 말은 가르치다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은 책입니다. 그래서 뭐 제목 자체가 격자는 7격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몽자는 어리석을 몽자입니다. 어리석다라는 말이 이 몽자는 결국 뭘 말합니까? 아동을 말합니다. 아동이 아무것도 모르고 멍청하다라는 의미에서 아동을 치는 겁니다. 어린이들을 딱 때려가지고 깨우쳐주게 하는 뭐 이런 말이죠. 요결하면 아주 중요한 비결, 핵심되는 비결 뭐 이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책 이름에 몽자가 들어가 있다. 이 어릴 몽자 들어가 있으면 그건 다 아동 교육용 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내용을 살펴보면 배우는 자들은 반드시 성현이 되겠다는 의지를 세워야 한다는 입지장, 뜻을 세우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한다는 혁구습. 혁이라는 것은 개혁하다 이런 말입니다. 구습하면 옛날의 습관이라는 뜻이죠. 옛날의 습관을 버려야 한다는 혁구습장. 그 다음에 올바른 몸가짐을 강조한 지신. 그 다음에 독서하는 방법인 독서장이 앞에 있어서 배우는 자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다음에 다음에는 인간이 지켜야 될 도리와 예절로 부모를 섬기는 도리인 사친, 그 다음에 상례를 논한 상제, 제례를 논한 제례, 집안을 다스리는 요령인 거가, 그 다음에 사람을 대하는 도리인 접인, 처세의 원칙인 처세장 등 모두 1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래에는 제례의 부연 설명인 제2초를 뒤에 붙였으나 본서에서는 본문만을 실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경목요결 율곡집에 들어가 있는 경목요결의 원집을 보면 그 경목요결 맨 뒤에 뭐가 있냐면 그 제사 지내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율곡 선생이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사상 차리는 법에 대한 그림이 좀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사 지내는 순서라든지 어떤 제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뽑혀 있는 다른 부록으로 들어간 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거는 실지 않고 요 원문만, 부록 말고 본문만 실어놨다라는 그런 말. 율곡은 태계와 함께 우리나라 유학계의 대표 인물입니다. 율곡은 49세로 일찍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저서를 남겼는데 그 중에도 성학지벼와 경목요결이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목요결은 소학, 대학 등 5서로 들어가는 단계의 기본 교양서로 인식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 학생들이 천자문 배우고, 그 다음에 동몽선수 배우고, 경목요결 배우고, 그 다음에 소학이나 대학으로 들어갔다. 그런 의미입니다. 특히 성리학파에서는 필독서로 여겨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 이제 옛날에 한문교재가 대부분 중국에서 지어진 것에 반해 이들 두 책은, 그러니까 동몽선습하고 경목요결을 말합니다. 우리 서년의 저서이고 내용 또한 충실해서 기초 한문교재로서는 어느 책에 비해도 손색이 없다. 이게 이제 우리의 자랑이다. 정도의 의미로 이 책에 이제 가질 수 있는 현대적인 의미, 가치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페이지로 하면 이제 63페이지 경목요결 서문은 앞에 나와 있고 글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바로 이제 풀이를 하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율곡 선생이 경목요결을 내가 왜 짓게 되었느냐. 그래서 이제 설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인생사세의 비학문이면 무의위이니 우리가 보통 인생이라고 하면 사람의 삶, 인간의 삶을 이제 인생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의 인생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람이 생자 태어나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살아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사세, 사자는 이 사자입니다. 그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비학문이면 무의위이니 학문이 아니면 공부하는 것이 아니면 학문이 아니라면 무의위인 무의는 두 개가 합쳐가지고 단어처럼 많이 쓰이는데요. 뭐뭐 할 수 없다라는 뜻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뭐 할 수 없습니다. 뭐 할 수 없습니까? 위인. 위자는 되다. 인자는 사람이니까 위인하면 사람이 되답니다. 그죠? 사람이 될 수 없답니다. 무인은 할 수 없다니까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학문이 아니면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때 사람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제대로 인간 노릇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뭐 태어나면 몸은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할 때 그 사람다운 사람을 의미하는 글자라고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학문이 아니면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뭐 앞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문에서 부정문과 부정문이 나란히 겹쳐서 나오면 앞에 문장이 가정문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것도 이제 거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학문하면 부정문입니다. 비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무의 위인도 무의가 부정이니까 부정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이 이제 앞에 게 학문이 아니면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쭉 번역이 됩니다. 그죠? 하지만 뭐 하여튼 부정문이 두 개 겹쳤다고 해서 무조건 앞에 문장이 가정문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또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 학문자는 역비 이상별건 물사야라. 소위 소자 일단 두고 위자 말하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한 바라는 뜻입니다. 우리 뭐 이르다 말하다인데 소위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른 바. 우리 이른 바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그죠? 이른 바. 학문이라고 하는 자, 것입니다. 이른 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걸 직역하자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학문이라고 위 말하답니다. 학문이라고 말하는 소, 바. 학문이라고 말하는 바의 것, 자입니다. 학문이라고 말하는 바의 것은. 결국은 학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럽니다. 근데 우리 이른바라는 말 쓰기 때문에 그냥 써도 됩니다. 이른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은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위가 나오면 반드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소위가 나왔을 때는 그 특징이 뭐겠습니까? 반드시 출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전이라는 것은 그 말이 나온 다른 책들을 말합니다. 반드시 다른 책에서 학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출전이라는 건 다른 책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같은 책에서 바로 앞에 문장에 나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앞에 문장에서 학문이 아니면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학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학문이라고 말한 것은, 여기서 이제 출전이 바로 앞에 나오는 그 글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소위가 나오면 반드시 출전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요. 앞에 문장에서 찾아보고 그 내용이 없으면 다른 책에 분명히 어디인가 있다. 그럼 그건 이제 찾아가서 그것을 보고 다시 이제 이 본문으로 돌아와야 제대로 된 번역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말은 쉽지만 그게 사실은 찾아가는 일 자체가 그렇게 수월한 일은 아닙니다. 하여튼 소위가 나왔을 때는 그런 과정을 한번 거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른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역 또한 비 아니답니다. 뭐가 아닙니까? 이상 별건 물사가 아니다. 이상하거나. 이상하면 이 다를 이자의 상자는 일상적인 것 이런 말입니다. 그죠? 일상적인 것과 다른 게 이상한 겁니다. 우리 이상하다라는 말 씁니다. 그죠? 이상하거나 그 다음에 별건 하면 별도의 이런 말입니다. 우리 뭐 같은 건으로 처리하라, 별건으로 처리하라 이런 말 씁니다. 그죠? 다른 별도의 이런 말입니다. 이른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거나 별도의 물건이나 일, 물사. 뭐 거꾸로 하면 사물입니다. 그죠? 사물이라는 건 물건 또는 뭐 일 또는 뭐 것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거나 별도의 물건이 아니다. 다른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다만, 이답니다. 단지 이것이다 합니다. 무엇이냐면 위부당자하고 위자당요하고 위부, 아버지가 되답니다. 아버지가 되어서는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것이며 위자당요, 자식이 되어서는 마땅히 효도해야 하는 것이며 위신당충, 신하가 되어서는 마땅히 충성해야 하는 것이고 위부부당별, 부부가 되어서는 마땅히 구별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위형제당우입니다. 형제가 되어서는 마땅히 우애해야 하는 것이며 위소자당경장, 소자하면 젊은 사람입니다. 그죠? 어린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자를 말합니다. 그죠?
젊은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사람이 되어서는 마땅히 경장, 장을 공경하는 겁니다. 어른을 공경해야 하는 것이며, 위붕호 당유신이니, 친구가 되어서는 마땅히 유신,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니, 다만 이러한 것일 뿐이니, 그런 말입니다. 개어 일용 동정지간에 수사 각득 기당이요. 개 모두. 그 다음에 어자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에서 뭐 어디 어디로 옵니다. 그죠? 일용 동정하는 사이에, 간자가 사이 간자입니다. 그죠? 일용하고 또 일용 동정하는 사이에서, 일용 동정하는 사이입니다. 일용하는 말은 우리가 뭐 글자 그대로 하면 날마다 사용하다, 날마다 쓰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일용의 또 다른 뜻이 뭐냐면 일상생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소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맞게 번역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일상생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위에 앞에서 학문이라는 건 이상한 게 별게 아니다. 우리 오륜에서 늘 왔던 그걸 잘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두 일용, 일상생활에서, 일상생활의 동정, 움직이고, 그 다음에 정자는 고요한 겁니다. 움직이고 고요하다라는 말은 결국 뭐겠습니까? 사람이 제가 이렇게 서가지고 움직이면 이게 동입니다.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이게 정입니다. 결국은 움직이고 고요하다는 건 생활하는 겁니다. 일상생활의 행동, 뭐 행동으로 표현하는 게 제일 낫겠네요. 일상생활에서 행동하는 사이에, 움직이고 머물러 있는 그런 사이에서 수사각득 기당입니다. 수사하면 숫자 따를 숫자, 사자 일사자입니다. 그럼 수사하면 뭐겠습니까? 일에 따라서 이런 말입니다. 어떤 자기가 맞이하는, 자기가 대하게 되는 그런 일에 따라서 각각 기득 기당, 그 마땅함을 득 얻는 거다. 각각 그 마땅함을 얻는 것이다. 그 다음에 문장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일이자와 그 이미 이자, 끝날 이자, 요 이 하면 한정종결사라고 해가지고 보통 번역은 뭐뭐 할 뿐이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면요, 모두 일상생활에서 행동하는 사이에서 일에 따라서 각각 그 마땅함을 얻는 것일 뿐이다. 별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치심 현묘하여 희기 기효자여라. 비 아니다입니다. 뭐가 아닙니까? 치심 현묘. 치자는 말 달릴 치자입니다. 그래서 치심하면 마음을, 말이 달려가는 것처럼 저기 딴 데 팔아먹는 걸 치심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내달리는 겁니다. 내 마음속으로 간직해야 될, 내가 잘 지키고 있어야 될 내 마음을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는 걸 치심이라고 합니다. 어디로 흘려보냅니까? 현묘한 곳에 마음을 흘려보니까 내달려서 이런 말이에요. 현묘한 곳으로 마음을 내달려가서. 현묘라는 건 현자는 거물 현자입니다. 거무니까 잘 안 보이니까 이게 오묘하다, 심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묘자도 미묘한 겁니다. 그래서 심오하고 미묘한 곳에 마음을 내달려서 희기 기효자야. 희, 발할 희자, 그 다음에 기자도 발할 기자입니다. 희기하면 두 개 합쳐서 바라다라는 뜻입니다. 기대하다, 바라다입니다. 뭘 기대하는 겁니까? 기효, 기자, 기하다. 그 다음에 효자는 효과를 말합니다. 이 효과라는 말, 결국은 이제 결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효 자체가 특이한 효과, 특이한 결과입니다. 아주 뭔가 남다르고 특이한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앞에 다만 이런 것이지 이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까지만 풀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학문이 아니면 사람이 될 수 없으니,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없으니, 이른바 학문이라고 하는 것도 또한 이상하거나 별도의 물건이 아니다. 단지 아버지가 되어서는 마땅히 자애하고 사랑하고, 자식이 되어서는 마땅히 효도하며, 신하가 되어서는 마땅히 충성하고, 부부가 되어서는 마땅히 그 구별이 있어야 하며, 형제가 되어서는 마땅히 우애해야 되고, 소자가 되어서는, 젊은 사람이 되어서는 마땅히 어른을 공경해야 하며, 그 다음에 부모가 되어서는 마땅히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니, 모두 일상생활에서 움직이고 멈추는 그런 사이에 일에 따라서 각각 그 마땅함을 얻는 것일 뿐이지. 그냥 간단한 것이지 이런 말입니다. 그죠? 마음을 현묘한 곳으로 내달려서 아주 특이한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학문이란 건 일상생활의 실천에 제일 중요한 핵심이 있다라는 그런
단 불확지인은 심지모색하고 식견망매라. 단자는 다만 이런 뜻입니다. 앞에 지금 어떤 내용이 설명이 됐습니까? 학문이라는 건 별게 아니다. 그냥 일상생활에서 늘 각각 일에 따라서 그 마땅한 만 얻으면 될 거다. 뭐 특별한 효과를 기대하거나 그렇게 해야 될 건 아니다. 그러나 다만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단자가 다만의 뜻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나라고 번역을 해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그러나라고 이 단자가 나왔을 때 번역하는 게 우리말에 훨씬 더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저는 이제 그러나로 번역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불학지인은 심지모색하고 식견망매라. 배우지 아니한 사람은, 학문이라는 게 별게 아니지만 그 별게 아닌 학문을 배우지 아니한 사람은 심지가 모색하고, 심지는 마음을 말하는, 마음의 터전, 바탕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모색, 모자는 띠입니다. 풀입니다. 풀. 그 다음에 색자는 막힐 색자입니다. 모색이라는 말은 눈앞에 풀이 많이 자라가지고 저 건너편 그 풀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 그거를 모색이라고 합니다. 꽉 막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풀이 나서 막히다는 뜻인데, 마음이 꽉 막히고 식견이 망매라. 식견, 견식입니다. 그죠? 식견이 망자, 아득할 망자, 매자, 얻을 매자입니다. 식견이 어둡게 된다. 그래서 그러므로 필수, 독서궁리하여 이명당행지로 여는 필수, 두 개 다 반드시 필자, 반드시 숫자입니다. 그죠? 모름지기라는 게 반드시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독서궁리하여, 책을 읽고, 궁리라는 말, 우리 지금도 쓰는 말입니다.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걸 궁리라고 하는데, 여기서 궁리의 원래 의미는 이치를 연구하는 겁니다. 이 궁자, 궁구하다, 연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책을 읽어서 이치를 연구하고, 그것으로서, 곡서하고 궁리한 그것으로서 밝게 만들다, 밝히는 겁니다. 뭘 밝게 됩니까? 당행지로. 당행, 당자 마땅히, 행자 갈 행자입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입니다.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밝힌, 연후, 그러한 뒤에야 조의 득정이 천리 득중의리라. 우리 저 사람 조예가 깊다, 무엇에 조예가 깊다라는 말 씁니다. 그죠? 조자, 이를 조자, 어디에 이르다. 그 다음에 예자도 어디에 이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학문의 성취 정도를 조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취가 깊다 이런 말입니다. 조예가 어디에 도달함이 득정, 올바름을 얻게 될 것이고, 정을 얻게 될 것이고, 정하게 될 것이고, 천리, 천자는 밟을 천자입니다. 그 다음에 리자도 신이라는 뜻도 있고 밟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밟아 나가는 겁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천입니다. 실천. 조예는 내가 알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천리는 그 안 것을 실천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예가 올바름을 얻게 되고 실천이 중을 얻게 될 것이다. 중이란 것은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아주 그 중간 최고의 그런 어떤 그 최고의 선의 상태, 그걸 말하는 중을 얻게 될 것이다. 의자는 종결사고요. 그런데 금이는 부지 학문이 제어 일용하고, 요즘 사람들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뭘 알지 못합니까? 학문이 제어 일용하고, 학문이라는 것이, 학문이 제어, 어디에 있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제일용이나 제어 일용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어디에 있다니까. 일상생활입니다. 학문이라는 것이 일상생활에 있다는 것을 부지 알지 못하고, 망의 고원 난행이라. 망자, 망령되이, 함부로, 멋대로 이런 말입니다. 제멋대로, 의자 생각하는 겁니다. 멋대로 생각합니다. 뭐라고 멋대로 생각합니까? 고원 난행이라. 높고, 원대하고, 높고 원대하여서, 난행, 행하기 어렵다,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멋대로, 제멋대로 생각을 한다. 이제 앞에 거하고 같이 붙이면, 요즘 사람들은 학문이라는 것이 일상생활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고원난행한 것이라고 함부로들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추여 별인하고 자안 포기하니. 추자, 밀추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남한테 이렇게 쓱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자는 줄 여자입니다. 남한테 밀어주는 겁니다. 밀어서 남한테 줘버리는 겁니다. 미루어서 별인. 별인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죠? 미루어서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고, 학문, 그건 네가 해라. 나는 안 하겠다. 그겁니다.
밀어서 남한테 줘버리는 겁니다. 자안 표기. 스스로 안, 편안하게 여기는 겁니다. 뭘 스스로 편안하게 여깁니까? 포기를 편안하게 여깁니다. 포자, 기자, 포, 해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자, 버리는 겁니다. 이 맹자에 나오는 말인데요. 그 뒤에 부분에 가면 주석이 있습니다. 뭐 역주 1번 64페이지에 보시면 자안포기라고 했는데 포는 해치는 것이고 기는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는 자포자기의 준말입니다. 우리 자포자기란 말 씁니다. 그죠? 자포자기의 준말인데 도덕을 부정하는 것을 자포입니다. 나는 뭐 도덕 안 지켜도 돼 하고 도덕에 대해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건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지가 약해서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자기라고 한다. 그래서 맹자에 나오는 그 말을 여기다가 가져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안포기입니다. 자기를 해치고 자기를 버리는 것을 스스로 편안히 여긴다. 그런 행동을 하지, 그러니까 학문하지 않으면 도덕도 모르게 되고 의지도 약하게 되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편안히 여기니 기불가해야제야. 어찌 불 아니다 어찌 아니겠는가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아니겠는가? 가해. 가짜는 보통 크게 세 가지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죠?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할 만하다. 여기서는 뭐가 좋겠습니까? 애자가 붙어 있으니까 슬퍼할 만하답니다. 어찌 슬퍼할 만한 것이 불 아니겠는가? 어찌 슬퍼할 만한 것이 아니겠는가? 너무나도 슬픈 일이다를 반어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불로도 쓰고요. 기불로도 쓰고 기비로도 씁니다. 기불이나 기비. 어찌 뭐뭐 하지 아니하겠는가? 어찌 무엇이 아니겠는가?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불가해야제야 이렇게 끊어야지 기불가해라고 끊어서는 안 됩니다. 불가 우리 뭐뭐 할 수 없다라는 말로 씁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끊어서는 안 되고요. 어찌 아니겠는가? 어찌 뭐뭐 하지 않겠는가? 어찌 슬퍼할 만하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불이나 기비나 어찌 뭐뭐 하지 않겠는가? 어찌 무엇이 아니겠는가? 상대방한테 자기의 뜻을 더 강하게 강조하면서 반문하는 형태의 문장으로 많이 쓰이는 거니까 이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는 마지막에 나오는 건 감탄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6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여정거 해산지향할세. 내가, 나여자입니다. 그죠? 내가 정했답니다. 뭘 정했습니까? 거를 정했다. 이때 거는 거처를 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거처입니다. 내가 거처를 정했다. 어디에다가 거처를 정했습니까? 해산지양에입니다. 그러니까 여정거하고 해산지양 사이에 어떤 글자가 들어가면 다 나온 거겠습니까? 요게 딱 들어가면 우리가 정확하게 보는데 훨씬 더 이제 수월한 겁니다. 근데 이건 얼마든지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해산의 양에 거처를 정했을 때에 이런 말. 해산지 양. 양 또 나왔습니다. 그죠? 아까 그 한양할 때 양이 산남수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해산하면 해주의 다른 이름입니다. 해주. 해주를 말합니다. 황해도 해주. 그런데 이걸 해산으로 표현했으면 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산에 뭐가 되겠습니까? 남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주의 남쪽에 거처를 정했을 때 이런 말. 이 율곡 선생의 처가가 해주에 있었다고 합니다. 유1,2학도 상종문화관이 있었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1, 2학도들이 한두 명의 학도들이 뭐 제자들입니다. 그죠? 한두 명의 학도들이 있어서 상종문학하였다. 상종 서로 따르면서 문학 묻고 배웠다. 공부했다라는 말입니다. 서로 따르면서 묻고 배웠다. 그런데 여참무의위사요. 나는 참 부끄러워하다 부끄럽게 여기답니다. 나는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뭘 부끄럽게 여겼습니까? 무의위사. 무의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뭐뭐 할 수 없다로 제일 많이 쓰인다고 했습니다. 그죠? 무의위사. 위사하면 스승이 되답니다. 스승이 될 수 없음을 부끄럽게 생각했답니다. 스승이 될 수 없음을 부끄럽게 생각했다라는 말은 결국은 뭐겠습니까? 겸사입니다. 그죠? 겸손의 말입니다.
나는 뭐 스승의 자질이 없다. 근데 자꾸 이 학생들이 찾아오니까 부끄럽다. 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곡 같은 대학자가 요즘 말로 하면 그 해죽 같은 총구석에 가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배웠겠습니까? 아, 대학자가 와 있으니까 가서 공부하고 싶다. 라고 해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 율곡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나는 뭐 선생들 자격도 없는데 자꾸 찾아오니까 부끄럽다. 뭐 그 정도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스승이 될 수 없음을 부끄럽게 여겼다. 그러나 하지만 이 역접입니다. 차 공초하기 부지 향방하고 차 무견고지지 범범청익이면 즉 피차 무보하고 반이인기라. 지금 여기에 그 차가 그 두 번째 줄에 차 공초하기 부지 향방하고 할 때 차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줄에 맨 앞에 차 무견고지지 범범청익이면 할 때 차가 나왔습니다. 그죠? 이 한문에서 차가 두 번 이렇게 연속해서 나올 때는 한편으로는 뭐뭐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뭐 한다라는 걸 뜻할 때 차 무엇입니다. 그럼 이걸 뭐 우리가 뭐 A라고 놓고 B라고 놓으면 한편으로는 A하고 한편으로는 B 한다. 이게 이제 차자 두 개가 겹쳐 나올 때 그 한문에서 많이 쓰는 그런 용법입니다. 나는 스승이 될 수 없음을 부끄럽게 여겼다. 그런데 차 한편으로는 걱정했습니다. 두렵다라는 뜻도 있고 걱정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걱정했습니다. 뭘 걱정했냐면 초학이 부지 향방할까 걱정하였고. 그러니까 나는 스승이 될 수 없음을 부끄럽게 여겼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학생들한테 오지 마. 난 자네들 가르칠 실력이 안 돼. 라고 얘기할 건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뭐가 걱정이 됐었냐면 초학이 부지 향방입니다. 초학은 처음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부지 향방, 알지 못하는 게 부지입니다. 향방은 뒤집어 놓으면 뭡니까? 방향입니다. 방향을 알지 못할까 걱정이 되었고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가? 그걸 내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쟤들이 어떻게 알까? 그게 걱정이 되었었고요. 자,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이 차자 다음에 공자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답니다. 뭘 걱정이 됐냐면 무견고지지 범범청익이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내가 쟤들 오지 말라고 딱 내쳤을 때는 저기 초학자들이 방향을 알지 못하고 갈피를 못 잡을까 걱정이 됐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하고 불러놨을 때 내가 선생이 되었을 때 한편으로는 또 걱정이 된 겁니다. 무견고지지 범범청익이면 무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견고, 견자, 굳을 견자, 고자, 굳을 고자입니다. 견고한, 아주 굳은 이런 말입니다. 굳은 뜻도 없으면서입니다. 학생들이 나를 찾아왔는데 뭔가 가르쳐 달라고 와서 찾아왔는데 걔들을 보니까 뭔가 공부에 대해서 나 하겠다라는 어떤 그 확실한 그런 의지도 없으면서 범범청익이면 범자는 물에 뜰 범자입니다. 그래서 물에 둥둥 떠 있으면 어떻습니까? 배가 가는 거 보면 큰 배 말고 작은 배가 둥둥 물에 떠 있으면 뭔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들떠서 침착하지 못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충 이런 뜻도 있습니다. 범범. 그래서 다시 하면 견고한 뜻도 없으면서 대충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대충 청익. 청자는 요청하는 겁니다. 부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익자는 더할 익자입니다. 더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누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거야. 라고 선생님이 대답했을 때 학생이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죠.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시죠. 다른 거 조금 더 말씀해 주시죠. 하고 더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청익이라고 합니다. 청익. 그래서 견고한 뜻도 없으면서 대충 더 해달라고 요청하게만 된다면 어떤 하나의 확실한 아는 것도 없이 아이고 조금만 더 가르쳐 주십시오. 조금만 더 가르쳐 주십시오. 한다면 청익한다면 면이라는 것은 어느 글자 가지고 있습니까? 즉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만 한다면 피차무보하고 피차간에 저들과 나 사이에 이런 말입니다. 피차의 무보 보탬이 없고 도움됨이 없고 서로 간에 도움됨도 없고 반이인기라 반자 도리어 반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는
주다라는 뜻도 있고요. 끼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해를 끼치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인기하면 인자는 남이고요. 기자는 비난입니다. 남의 비난만을 그 어린 학생들한테 끼쳐줄까, 남겨줄까, 물려줄까 이런 말입니다. 남의 비난만을 불러올까, 차 다음에 생략된 공자가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번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걱정되었다. 그러니까 가르쳐 주자니 쟤들이 그냥 뭐 견고한 뜻도 없으면서 조금만 더 알려주십시오라고 해서 서로 간에 그냥 뭐 저기는 그 스승과 제자 간에 공부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충대충 공부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 저런 게 저런 뭐 선생과 제자들이 다 있나 하고 남의 비난을 받을까 걱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쟤들을 가르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초학자들이 아이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방법도 모를 텐데 하는 그 점이 걱정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하면요. 내가 해산 남쪽에 해주 남쪽에 거처를 정했을 때 한두 명의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따르면서 묻고 공부를 하였다. 그런데 나는 스승이 될 수 없음을 부끄럽게 여겼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초학자들이 방향을 모를까 걱정이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저 학생들이 견고한 뜻도 없으면서 대충대충 조금만 더 알려달라고 청하게 되면 서로 간에 보탬을 얻고 도리어 남의 비난만을 받아들일까 걱정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결심했다라는 겁니까? 결심했어. 가르치기는 가르치되 책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책을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다. 라고 이제 선생님이 결심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약서 일책자 하여 약, 간략히, 서자, 쓰다란 뜻입니다. 간략히 썼답니다. 뭘 썼습니까? 일책자, 하나의 책자를 써서. 책자라는 말은 책입니다. 그죠? 이 자자라는 거는 명사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뭐 모자, 의자, 탁자 다 아들 자자 들어갑니다. 그죠? 이건 이제 그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명사화 전미사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책을 써가지고 조서, 조자, 거칠다, 성글다 이런 뜻입니다. 대략 대충 이런 말입니다. 대충 서자 서술하였답니다. 거칠게나마 서술하였다. 뭘 서술하였습니까? 입심하고 직궁하고 봉친하고 전물하는 지자는 뭐뭐 하는 애, 그 다음에 방자는 방법입니다. 입신하고 직궁하고 봉친하고 전물하는 방법을 대략 서술하였다. 거칠게나마 서술하였다. 그럼 이제 입심, 직궁 요것만 풀면 됩니다. 입심, 마음을 세우는 겁니다. 학문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딱 결심을 세우는 걸 입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직궁하면 직자는 삼가다란 뜻입니다. 궁이라는 거는 몸입니다. 그죠? 몸을 삼가고, 마음을 세우고, 몸을 삼가고, 봉친, 봉자, 받들 봉자, 진짜 부모입니다. 그죠? 어버이를 받들고, 접물, 접자는 우리 접촉하다, 닿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 이외의 모든 것을 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물아일체라고 했을 때 아는 나고 물은 뭡니까? 나 이외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경관이 될 수도 있겠고 남도 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뜻하는 남을 뜻하는 말도 되고요. 그냥 물건도 됩니다. 그래서 접물하면 남을 접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접물 자체가 남을 만나는 겁니다. 남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세우고 몸을 삼가고 어버이를 받들고 남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방법을 거칠게나마 서술하였다. 그리고 명활 경목여결이라요. 이름하여 경목여결이라고 하였다. 어린이들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핵심 비결 뭐 이런 거. 그래서 욕사, 학도 관차하고 세심 입각하여 당일 하공하고. 욕자는 뭐뭐 하고자 하답니다. 그 다음에 사자는 뭐 누구누구로 하여금 무엇 하게 하답니다. 그러니까 욕사가 붙으면 뭐겠습니까? 누구누구로 하여금 무엇 하게 하고 싶었다라는 말입니다. 두 개 붙었습니다. 그죠? 누구누구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고 싶었다. 누구로 하여금? 학도들로 하여금. 자기한테 찾아온 학생들로 하여금 관차, 이것을 보고입니다. 관차는, 차는 뭐겠습니까? 경목요결입니다. 그죠? 이 책을 보고 세심 입각하여, 세심, 마음을 씻어내고, 예전에 있던 마음을 다 씻어내고, 입각, 각자는 다리각자입니다.
다리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입각이라는 말은 무엇에 입각해서라는 말 우리 많이 씁니다. 그죠? 어떤 다리를 세운다라는 말은 터전을 마련하다 이런 말입니다. 네, 거기에 딱 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을 씻어내고 그 터전을 마련하여서 발판을 정하여서 이런 거. 마음을 씻어내고 발판을 정하여서 당일하공입니다. 당일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 우리 TV 보면 홈쇼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당일 배송 이런 말입니다. 당일 배송. 당일은 바로 그날입니다. 예, 바로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날로 하공, 공부에 내려가다입니다. 공자는 공부고요. 하자는 내려가다라는 뜻도 있고요. 착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그날로 공부에 착수하게 하고 싶었답니다. 여기 이제 역사가 여기까지 걸리는 겁니다. 다시 하면요. 그래서 이름하여 경목역일이라 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이 책을 보고 마음을 씻어내고 발판을 정하여서 바로 그날로 공부에 착수하게 하고 싶었다. 착수하게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학생들한테는 어떤 이런 의도가 있었고, 그리고 여역 구환인순, 나도 역 또한 구 오래도록 환 걱정했답니다. 나도 또한 오래도록 걱정했다. 뭘 걱정했습니까? 인순을 걱정했다. 인자는 말미암을 인자고 순자는 따를 순자입니다. 앞에 진행되어 오던 상황을 그대로 말미암아서 따라가는 걸 인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구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인순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도 어떻습니까? 그 시골에 가 있으니까 공부도 제대로 잘 안 하고. 또 역시 이제 그 겸사입니다. 그죠? 나도 또한 오래도록 예전에 어떤 구태를 계속 답습하고 있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던 차에 정도입니다. 걱정하고 있었는데 욕하고자 한답니다. 이 자경성은 욕자나 욕이나 두 개 붙여서 다 뭐뭐 하고자 하답니다. 그래서 뭐 가짜 같은 게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해야 한다인데 가이로서도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해야 한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욕자도 뭐뭐 하려 하다, 뭐뭐 하고자 하다. 그 다음에 욕이해도 뭐뭐 하고자 하다, 뭐뭐 하려 하다 똑같습니다. 욕이 하고자 하였다. 뭐 하고자 하였습니까? 자경성은 스스로 경자 경계하고 성 반성 스스로 경계하고 반성하고자 하였다. 학생들한테 이 책을 가르쳐서 바로 그날로 이제 공부에 착수하게 하고,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공부 딱 시작하면 내일부터 해야지. 내일부터가 아니고 바로 당일로 공부에 착수하게 하고, 나도 또한 구태를 따라가 그냥 계속 좀 게을르게 살았는데 이 책을 통해서 스스로 경성하고 스스로 반성하고 경계하고자 하였다. 언자는 정글사입니다. 마침표입니다. 정축 개동의 덕수이는 서하노라. 정축년 하면 이거는 이제 보통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책 크기가 한 요만합니다. 한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동양연표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런 어떤 옛날에 간지로 표현한, 우리가 지금 서기로 표현하는 이런 표현들 말고 동양에서는 다 간지로 표현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 간지 표현하는 거를 서기하고 대조하게, 서기 몇 년이 정축년이 몇 월이다라는 거 이렇게 대조하게 만들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이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조그마한 책이고 주머니 넣어 다닐 수 있을 만큼 글씨가 좀 작아서 흠이긴 한데 휴대하기 편합니다. 그거 이제 하나 없으신 분들은 구입하십시오. 그게 이 한문 공부하든지 역사 공부할 때 꼭 필요한 책입니다. 작지만 아주 알찬 책이니까. 동양연표라는 책이 있습니다. 탐구당인가 어디에서 나온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현종이라는 분 선생님이 그 책을 이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제 이 학문을 하는 사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한 만 원도 안 합니다. 그거 한 권 사셔가지고 정축년이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정축년을 찾습니다. 정축년을 찾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율곡 선생이 정축년에 썼다고 하니까 율곡 선생이 살았던 그 시기가 나옵니다. 그죠? 언제 태어나셔가지고 언제 돌아가셨다라는 시기가 나오면 그 시기 안에 들어있는 정축년을 찾습니다. 정축년을 찾아서 서기로 환산을 하면 이게 1577년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에 보면 음력, 그 다음에 양력 환산표가 있습니다. 환산을 바로 이제 컴퓨터 쓰시는 분들은 또 그걸 활용하면 바로 이제 환산을 해서 나올 수도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이거 아주 이 간지로 표현된 것들을 서기로 전환할 때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력으로 우리 만약에 신년 내년이 이제 2010년인데 2010년 1월 1일 양력일 때 그거는 이제 양력으로 표현하면 2010년이지만 음력으로는 언제가 됩니까? 2009년이 됩니다. 그죠? 아직 1월 1일이 안 됐습니다.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것들을 잘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력 12월은 양력으로 이미 넘어간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전환하실 때 신경 쓰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정축년 개동의 음력 12월입니다. 1577년 음력 12월에 덕수이인은 서하노라. 덕수는 지명인데 뭐겠습니까? 여기서는 네, 본관을 얘기합니다. 덕수이시인 이인은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 이름 앞에 붙는 지명은 한국은 중국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는 어디 사람이다. 저는 이제 경주 이가인데요. 뭐 이성민은 경주 이가다 할 때 그 경주는 본관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을 두고 누구는 어디 사람이다 하면 그 사람이 사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산다라는 개념보다는 본관의 개념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런 것도 착각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덕수이, 본관이 덕수인 이는 서, 쓴다. 덕수이가 정축년 개동에 썼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동하면 끝겨울입니다. 그죠? 끝개자의 겨울동자니까. 이제 10일, 12가 겨울이니까 그래서 끝겨울이라는 그런 의미로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경목요결 율곡 선생이 쓰신 서문을 마쳤습니다. 하여튼 이거 계속 반복해서 좀 읽어보십시오. 글도 좋고 그 다음에 내용도 꼭 이제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